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리스본행 야간 열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느 정거장까지 갔을까요? 일단은 저는 리스본을 넘어서 대서양도 넘어서 뉴욕까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 주인공들은 각자가 그 경계로 삼은 지역에 머문 사람도 있고요. 그걸 뛰어넘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어떤 인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부에서 좀 다루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 프라도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인하고 좀 달랐다 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쵸, 사람이죠. 네. 마치 무슨 뭐 저 사람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고민을 안 할 것처럼 묘사된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스테파니아하고 네. 프라도의 그 어렸을 때 절친 조지 그 레지스탕스 둘도 없는 친구였죠. 조지가 그 약대를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프라도가 근사한 약국을 차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굉장한 우정을 자랑하는 그렇죠. 친구였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 조지는 굉장히 그 불우한 환경, 가난한 맞아요. 집의 아들, 최소장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도 같은 경우는 금수저 아버지가 중에 금수저죠. 권력의 예. 또 법관이라는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프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랑 어울리는 게 맞닥잖아요. 그리고 막 그 조지가 프라도로 부추겨서 그 학생 대표로 나가가지고 연설할 때도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정권 비판적인. 시절이었으니까. 네. 또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시대적인 것들이 개인의 삶에 치고 들어왔을 때 맞아요. 그 개인의 삶이 어떻게 그 왜곡되고 변화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그 시절에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그 시대를 그 타고 넘어가야 되는 인물들이 과연 비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실제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파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 발짝 뒤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리스모닝 야간 열차가 사실은 겉은 굉장히 달달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잖아요. 그 한 개인의 운명에 역사나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이 정권 이런 것들이 훅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흩어지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프라도와 조지 그리고 스테파니아 그다음에 주앙 이 사람들을 묶게 한 하나의 카테고리는 레지스탕스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독재 정권 타도 이 네. 단체를 결성했는데 이 스테파니아가 굉장히 머리가 영민해가지고 네. 암기력이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누구와 누구를 만나고 접선을 누구하고 그 혁명 카네이션 혁명이 1974년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 좌파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거든요. 무너뜨렸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의 역할을 스테파니아가 맡았는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죠.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발각이 되잖아요. 네. 랭디스에서 발각이 되면서 막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 스테파니아를 조지가 죽이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맞죠. 사랑하는 그 애인이지만 여자지만 네. 어쨌든 조직에 그녀가 붙잡히는 순간 불면 거의 전멸이잖아요. 200명 정도가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를 죽이자. 네. 예. 근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친구는 과연 그녀를 사랑했을까? 근데 사랑했는데도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에 더 무게를 뒀을까? 마치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적 감정이 저는 충분히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스테파니아가 프라도를 눈만 봐도 알잖아요. 그쵸. 내 여인이 지금 내 여인의 마음이 저기 가 적극적으로 있다. 가 있다는. 누가 봐도 프라도는 금수저고 잘생겼고 그렇죠. 네. 아니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프라도를 선택하죠. 근데 또 인간적이고 또 뭐 네. 도의적인 행동을 하면 네. 또 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레지스탕스 모임을 그 어떤 수업을 가장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밀 경찰들이 야학 급습을 같은 해요. 거죠. 네, 하는데 우리나라로 급습을 해서 하면. 그래서 막 흩어지는데 이 조지가 스테파니아가
탈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쵸. 잡히면 예, 큰일이죠. 잡히면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이 주황이라는 친구한테서 총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스테파니아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프라도를 찾아가요. 네. 위협을 느끼고 예. 찾아갔는데 그때 또 이제 항상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또 네, 나타나죠, 그죠? 주제와 맞닥뜨리죠, 네. 그죠? 그 결국은 국경을 넘어갈 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지만 무사히 그 비밀 경찰의 도움을 네, 한번 네. 받아가지고 스테파니아를 이제 국경을 넘겨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는 사람이 바로 이 프라도죠, 그죠?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의 선택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봐요. 뭐냐면 프라도는 자기가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대상이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하고 상관없이 도와야 될 순간에 도왔거든요. 그게 도왔거든. 맹지스예요. 맹기스. 근데 조지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을 죽이고 200명을 살리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라도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지금 아프고 환자를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지는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한 거잖아요. 두 사람의 선택이 갈리게 된 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 차이 때문인 거 그쵸.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스테파니아가 좀 얄밉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게 이쪽이 더 이익이 날 것인가 아니면 이쪽이 정신적인 것으로 또 생각할 때는 또 이쪽이 더 기울일 수 있지만 또 물질적인 것을 할 때는 편하잖아 일단.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프라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하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겠지. 음. 안 편할 것 같아. 뭔가 찝찝하고 왜냐하면 네. 친구 관계도 그냥 좀 아는 정도가 맞아요. 아니고 프라도를 보고 있으면 조지가 생각날 것 같고 또 조지를 보고 있으면 프라도가 생각날 그런 어떤 그래서 애매모호한 선택을 안 한 관계. 거지.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 그래 어디 도망가 살자고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퀘스천 마크 같아요. 근데 별거 없을 것 같아. 막상 살면. 선택하고 살아도 네. 네. 돈이 있으면 또 새끼 밥도 똑같이 먹는 것이고 아닐 것 같긴 해. 너무 막 물질적인 추구하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추구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이라는 네. 것이 네. 어쩌면 그 늘 행복하거나 늘 불행하거나 이렇지 않고 어떤 찰나찰나의 그 느끼는 감정 맞아요. 그것이 행복이고 사소한 감정.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이 뭘까지 우리는 행복을 만난 적도 없고 행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겁나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각자마다 달라요. 그냥 행복은. 그 놓여지는 그 보석같이 놓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지. 제가 그 스테파니아였었어도 사람이 가장 본능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어떤 위협을 위협감. 받았을 네, 때 네. 결국은 그 프라도를 선택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모가 아니 이제 그 상황에서의 스테파니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래도 마지막 국경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국경에서 한번 검문을 받을 때 아이러니하게 또 맹지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 두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알다가도 모른다니까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 예. 맹지스를 안 구했다면 레디스탕스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스테파니아를 안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죠. 그래서 맹지스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맹기스 자체도 저는 고문을 심하게 하고 이런 네. 사람이지만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거기서 벗어났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너무 없는 악한이었잖아. 근데 이제 너무 악독했죠. 그러니까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나 그걸 이용한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승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더 욕을 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혁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이제 직접 가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채감이나 이런 걸 느낀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소설에서는 그 처음에 나오는 빨간 코트 그 뛰어내리려고 했던 여자의 소녀죠. 존재에 네.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네. 영화에서는 네. 멘지스의 네, 그 소녀라고. 소녀라고 나옵니다. 영화가 맞아요. 이제 훨씬 더 구성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람들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손녀가 이제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 리스본의 어떤 인간 아주 악명 백정이라는 높은 경찰이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면서 하는 면에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가요.
프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과거를 살고 있거든요. 그쵸. 주황도 그렇고 조지도 그렇고 겉으로는 조지가 약국 운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죄책감에서 잠겨 있어요. 예, 예. 결코 벗어나지 못했는데 프라도의 페르소나 같은 거죠. 프라도의 주변 사람들이 네. 프라도의 어떤 또 다른 페르소나 같이 동생도 마찬가지. 특히 프라도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로 일했던 동생도 여전히 그 과거에 집착해 살고 있어요. 그쵸. 그 사실 이 프라도가 죽고 나서 아버지도 죽어요. 맞아요. 예. 그럼으로써 이 프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영향을 받는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그 얽힌 실타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과거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그게 불행이든 괴로운 시간이었든지 간에 그거를 제대로 마주할 줄 아는 그 과감한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타인이 씌운 굴레를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유가 주는 어떤 혜택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것도 있잖아. 자유가 주는 어떤 자유도 또 책임을 요구하기도 책임을 하죠.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자유라는 것들은 늘 순환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자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또 굴레가 씌워지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굴레들이 늘 씌워지는데 그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 맞아요. 국경과 바다가 여기서 굉장한 은유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두목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서양 바다 앞에 섰을 때는 이게 그 사방으로 뚫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마젤란 대항해 시대 때 네네. 그쪽을 통해 갖고 이제 동인도나 아시아나 뭐 네네. 이렇게 처음에 갔잖아요. 대항해 시대를 열어제낀 네. 국가가 포르투갈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의 그 마젤란의 세계 일주나 또 스페인에 출발한 콜럼버스가 또 신대륙 발견하고 이런 걸 바스코 통해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정신적 해방감을 느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 정신적 해방, 과거와의 어떤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데 이 국경과 바다라는 은유를 통해서 이 작가가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프라도가 네. 주체적인 한번 선택,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한번 해요. 스테파니아와 국경을 포르투갈을 도망가자.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자. 스테파니아에게 딱 우리 어디 가서 둘이 나물 캐고 먹으면 살자 살아보자. 했는데 스테파니아가 거절하죠. 나물 먹을 자신이 나물 없는 먹을 거지. 자신이 다른 삶을 좀 희구하는 것들이 희구하는 게 어떤 내면의 저항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것도 작가가 말하는 자유일 것 같아요. 그럴 어떤 걸 수도 선택하는 있겠다. 순간 네네. 자유가 또 거기에 없어져요. 자유가 네, 없어지는 그래서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차피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네, 있으니까. 김쌤은 네. 일탈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일탈은 매일매일 하고 싶죠. 스테파니 일탈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내일 또 일탈하면 되지. 저는 이 그레고리우스가 베른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이 이입이 되면서 그래 맞아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일탈의 이유는 일탈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일탈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지 일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레고리우스가 다시 돌아가서는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해요. 동화의 구조거든요. 아 그래요? 동화는 반드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자연적인 어떤 순환 구조를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호기심 많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가고 돌아오고 나가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다 스스로 안 돌아오잖아. 네, 이 작품에서 네. 안 돌아온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죠? 네, 그거는 이제 저기로 남겨둘까요? 너무 스포일러인가? 저는 이 작품을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읽을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네. 문장이 아름답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 시적이었어요. 네, 너무 시를 시적이고. 보는 듯한 문장. 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여기 네.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밑줄을 네. 이렇게 다 칠 정도로 예. 문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독서 열심히 잘하는 아니 꼭 저는 꼭 밑줄 안 한번 뺐습니다. 책을 한번 보셨으면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밑줄 보면은 못 팔아요. 이거 그대로 밑줄 안 보면 풀어. 중고서지게. 자, 이 문장 얘기가 나온 김에 정리하는 문장. 아, 정말 나는 이 문장에 이 작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것들 있으면은 부모님부터.
리스본에서 다시 베런으로 돌아오는 그레고리우스를 보면서 어쩜 이 기차를 타고 떠났다 돌아온 게 우리의 삶하고 너무 많이 맞아요. 닮아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문사가 이제 그 페이지 537쪽에 있는 문문사인데요. 우리 인생은 바람이 만들었다가 다음 바람이 쓸어갈 덧없는 모래알. 완전히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라지는 헛된 형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적이에요. 네. 문장이.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바람이 만들고 맞아요. 그 바람이 쓸어갈 덧없는 모래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 이 프라도라는 인물이 끝없이 이 덧없음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았을까? 삶의 덧없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또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네. 저도 멋있는 말 하겠습니다. 예쁜 목소리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철학의 바다로 빠져든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뛰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어떤 바다를 이루듯 그 지성인들의 말들 있잖아요. 네. 그게 가슴에 쌓여 지혜가 된다고 해요. 그것처럼 제가 문문사 선택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탄 기차가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아직 목적지조차 모른다. 먼 옛날 언젠가 이 기차 칸에서 잠이 깼고 바퀴 소리를 들었다. 내 칸에 가끔 손님이 오기도 한다. 문이 닫히고 잠겨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방문객은 있다. 거의 언제나 나에게 맞지 않는 시간에 손님이 온다. 대부분 현재라는 시간에 손님들이지만 과거에서 온 손님들도 많다. 이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오가며 나를 방해한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며 잊혀질 운명이다. 여행은 길다. 이 여행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다.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소중한 날들이다. 다른 날에는 기차가 영원히 멈추어설 마지막 터널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여행 같은 것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여행길에서 여러 가지 만난 변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기차 하니까 삶은 계란과 사이다 먹고 싶다. 이게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이다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리스본 편 그 파스칼 메르시의 리스본의 야간 열차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러시아로 갑니다. 또 어떤 작품이 매력적인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니었습니다. 안녕.